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경낭자입니다. 오늘은 경제 습관을 상속하라 라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돈을 어설프게 배우면 일생이 망가진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전국 도박 피해자 모임의 모모 대표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세계 최대의 피혁 가공 수출 회사를 일군 상장 기업 회장님이었다. 그의 인생은 어느 날 우연히 강원랜드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데 2003년부터 3년 반 동안 그는 강원랜드 카지노 회원 영업장에서 무려 360억 원에 이르는 전 재산을 잃었다. 그는 두 번의 자살 시도 끝에 도박을 끊고 도박 피해자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다가 왜 갑자기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됐을까? 돈을 버는 것은 잘했지만 그는 돈을 다루는 태도, 투자의 위험성, 그리고 세상의 무서움을 몰랐다.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젊었을 때의 부귀영화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당신의 자녀는 어떨까? 만약 당신이 지금은 학교 공부에만 신경 쓰고 경제교육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로 인해 자녀의 삶이 위험해질 수 있다. 취업한 뒤 주식이나 부동산 사업을 하는 주위 사람의 권유로 일확천금을 노리며 재산을 탕진하거나 직장에서 쫓겨나 당신을 원망할지도 모른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만 잘하면 된다던 당신의 말을 생각하면서 말이다. 투자를 통해 이익을 보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직장에서 얻는 소득이 한정되어 있기에 평범한 중산층 서민이 꿈꿀 수 있는 소박하고 선한 욕망이다. 문제는 그 성공이 지속될 수 있느냐, 그 돈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돈에 배어 있느냐다. 살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고 많이 나가는 시기도 있다.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적절히 통제하며 운용할 수 있는 현명함을 배워야 한다. 공부보다 먼저 가르쳐야 할 돈에 대한 태도. 우리가 가르쳐야 할 돈에 대한 첫 번째 태도는 선한 욕망이다. 성실히 일해서 번 돈으로 소비하는 재미보다 모으고 불리면서 살겠다는 태도 말이다. 우리 주위에는 사행성 산업으로 돈을 쉽게 벌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의외로 많다. 카지노, 로또, 스포츠 토토, 경마, 경륜, 경정 등에 빠져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이다. 주식도 사행성 산업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만 중독성과 접근성의 수준이 낮을 뿐이다. 자녀가 이렇게 되지 않게 하려면 부모는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이의 몸과 마음에 스며들도록 도와줘야 한다. 우리나라 사행산업 총 매출 규모는 2011년 현재 18조 2629억 원에 달한다. 놀이의 세계에서 도박만큼 재밌는 것도 없다. 도박에서 오는 즐거움이 남녀 관계보다 몇 배는 더 강렬하다는 연구도 있다. 문제는 전 재산을 잃거나 이혼을 하거나 자살에 이르게 될 정도로 도박은 매우 강렬한 허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도박에 대한 자기 통제 능력이 없는 사람이 도박에 손을 대면 매우 심각한 결과에 이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도박 중독률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3, 4배 높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30세 이전에 도박에 대한 자기 통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도박에 손을 대면 매우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자녀 경제 교육에서 유념할 것은 돈에 대한 태도는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반복된 훈련에 의해 습관화된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로 꼽히는 빌 게이츠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월리엄 게이츠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듣고 자랐다고 한다. 부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허영에 빠져 소비를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과 소비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사람이다. 빌의 아버지는 비즈니스, 법률, 정치, 자선활동 등 밖에서 들은 것을 다른 두 딸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주었다. 빌 게이츠가 세계 최대의 부가 된 요인 중 하나는 이처럼 어렸을 때부터 부자에 대한 삐뚤어진 생각을 갖지 않고 돈의 흐름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성공과 돈에 관한 이야기를 부모님과 스스럼 없이 하며 성장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처럼 부모가 경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을 전해주며 돈에 대한 신념을 보여준다면 아이들도 그것을 습관처럼 익힐 수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 송병락 교수는 자신의 저서 부자는 10대에 결정된다 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학, 영어 등의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훌륭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고 훌륭한 경제활동을 할 줄 아는 사람에게 부와 성공이 따라온다고 말한다. 자신이 가진 지식을 더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데 응용하거나 자신의 경쟁력 향상에 응용하는 것이 훌륭한 경제활동이다. 한마디로 좁은 의미의 공부만 잘해서는 성공하거나 부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돈에 대한 두 번째 태도는 구체적인 숫자로 돈을 표현하는 것이다. 돈은 숫자다.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스스로 정확하게 돈을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곧잘 그것을 회피한다. 숫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기도 하고 욕망을 천시하는 문화 때문이기도 하다. 돈에 관한 목표를 세울 때는 내 소득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한 숫자로 단기간의 목표를 세워 성취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너무 먼 미래를 가정해 현실과 동떨어진 목표를 세우면 실현하는 과정에서 목표와 약간만 어긋나도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게 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간관계를 무시하고 수준의 생활을 할 수도 있다. 한때 인터넷을 타고 불었던 열풍 중 하나가 10년 10억 모으기였다. 구호는 좋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마다 현재 가진 부의 크기나 소득의 크기가 다른데도 무조건 먼 미래인 10년 후의 목표를 정해놓고 부자 되기라는 환상을 심어줬다는 것이다. 월급 300만 원의 미혼 직장인이 급여의 10%인 30만 원으로 생활하고 270만 원을 연 6%의 수익률로 투자를 한다 해도 10년 동안에는 10억 원의 절반 수준인 4억 2천만 원밖에 모으지 못한다. 각자가 처한 경제적 상황이 다르고 소득도 다른데 무조건 10년 안에 10억 원을 모은다는 목표는 성실하고 꾸준하게 돈을 모으게 하기보다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투자 대상을 공부해서 일확천금을 노리라는 부추김에 가깝다. 이것은 오히려 당장 1, 2년 뒤에 실현 가능한 목표를 잊게 만드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성실하고 꾸준하게 저축하고 자기 개발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는 현재 경제활동의 가치를 저평가하게 만든다. 실제로 우리 주위의 많은 젊은이들이 무모하고 측정 불가능한 목표에 현혹되어 귀한 시간을 투기에 허비하며 살고 있다. 자신의 직업에 투자해서 자기 개발을 하거나 먼 미래를 위해 다른 직업에 관심을 두기도 하고 주위에 좋은 사람을 만나고 교류하는 데 삶의 지향점을 둬야 할 젊은이들이 투기를 부추기는 몇몇 금융회사 사람들과 부동산 중개업자에 의해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다. 투자와 재테크 이 바람을 타고 돈을 번 사람은 누구일까?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를 유도해서 그 수수료를 먹고 사는 사람들 또는 각종 강좌를 통해 투자를 부추기는 강사들과 강좌를 주최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를 위한 10억 만들기였는지 냉철하게 돌아봐야 한다. 자녀들이 사회생활을 하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부모는 돈에 대한 태도를 올바로 가르쳐야 한다. 부자가 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자신의 일에서 큰 돈을 벌고 그 돈을 종잣돈 삼아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다. 자신의 일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정보력과 자금력에서 비교도 안 되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해서 이기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도박과 전혀 다를 바 없다. 매년 또는 매월 특정한 시점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계획할지 점검할 수 있다. 이때 갖고자 하는 부의 크기 또한 숫자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평소에 늘 돈 덩그리며 사는 것도 문제지만 돈에 대한 선한 욕망과 올바른 방법이라면 얼마든지 표현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미지가 그려져야 하며 그 중에서도 돈은 숫자로 나타낼 때 가장 명확해진다. 돈 관리는 처음부터 혼자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돈 문제를 의논하고 배울 사람이 필요하다. 가장 좋은 것은 역시 부모가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돈 문제를 편하게 이야기할 상대가 있다는 것은 자녀에게 매우 큰 장점이다. 선한 욕망으로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의논하고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가장 가깝고 편한 부모라면 아이는 현명한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돈에 대한 세 번째 태도는 평생 어떤 상황이 생겨도 깨지 않을 평생 통장을 준비하는 것이다. 혹자는 종잣돈이라 하고 누구는 비상금 통장이라 부르기도 한다.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한 뒤 달라진 A와 B의 생활을 살펴보자. A는 평생 통장을 준비해서 월급의 10%를 매월 저금하며 산다.
나이가 들어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다른 이들처럼 가지고 있는 평생 통장을 혼수 준비에 쓰지 않고 통장을 유지한다. 결혼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평생 통장에 제법 돈이 모아지게 되자 통장의 일부를 펀드에 투자하고 일부는 예금으로 나눠서 관리한다. 물론 결혼 후에도 소득의 10%는 평생 통장에 계속 모았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 목돈이 필요했지만 평생 통장은 해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한다. 자녀가 성장하고 대학 학비를 써야 할 때 갈등하기도 했지만 A는 평생 통장을 불려가는 데 집중한다. 첫 직장에서부터 시작된 통장이 결혼과 자녀 양육의 시기를 거치며 20년의 세월이 흘러 꽤 많은 자금이 된다. 이 돈은 구체적으로 하나의 계좌라기보다 개념적으로 평생 유지하는 통장일 뿐이다. 이 돈으로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으며 안전한 예금을 유지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써버리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다. A는 평생 통장을 더 오랜 기간 유지할 것이며 나중에 이 통장을 노후 자금으로 쓸 수도 있고 자녀에 대한 학자금이나 자녀가 결혼한 시점에 일부 인출해서 자녀 지원 자금으로 쓸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B는 학교 졸업 후 시작한 적금을 결혼 시점에 혼수 자금으로 보탠다. 덕분에 좀 더 좋은 가구와 비싼 가전제품을 살 수 있었다. 결혼 후 다시 통장을 만들어 소득의 10%를 저축하고 펀드에 투자했다. 몇 년 뒤 펀드에 투자한 돈이 꽤 수익이 발생했고 마침 아이가 태어나 출산용품과 아이의 방을 꾸미는 데 통장을 해약하고 돈을 써버렸다. B는 항상 돈이 필요했고 현재의 행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자녀가 성장하고 교육자금이 필요할 때 또다시 저축했던 통장을 깨고 교육자금으로 사용했다. 살아가는 과정에 상품을 소비하고 소유하는 과정의 반복이며 돈을 몸에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더 늙기 전에 통장을 만들고 투자를 계획해보지만 벌써 20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다. 더 이상 소득은 늘지 않을 것이며 있는 돈을 잘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A와 B는 똑같이 저금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오랜 시간 동안 그 흐름을 유지하는가, 일정 시점에 모아놓은 돈을 소비하고 다시 시작하는가에 따라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실 우리들 대부분도 B처럼 살아왔다. 정녕 당신의 자녀도 실패를 반복하게 할 것인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평생 통장의 개념과 필요성을 반드시 자녀에게 교육해야 한다. 평생 통장의 개념은 이해하기 쉽지만 그것을 실천하며 사는 것은 쉽지 않다.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일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연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살아가면서 머니 사이클 상에서 보면 월급에서 많은 부분이 생활비로 나가고 돈을 모을만 하면 필수 자금으로 목돈이 나가다 보니 실제 저축을 하며 산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다. 그래서 더더욱 소득이 발생하는 첫 시점이나 그 이전 청소년기부터 평생 통장의 개념을 알게 하고 돈을 모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집을 사고 자녀를 교육하는 데 쓰거나 소득이 줄어드는 노후를 대비할 돈을 모아야 하는데 이런 필수적인 준비 자금을 필수 자금이란다. 하지만 이런 돈을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는 살아가면서 생활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되기 때문이다. 소득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많은 시기도 있고 지출에 비해 부족한 시기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돈의 문제를 잘 해결하며 살기 위해서는 소득이 많을 때 미래의 필수 자금을 위해 생활비를 적게 쓰고 저축해야 하는 것이다. 앞서 말한 평생 통장을 활용하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과하는 것은 시간이다. 소득과 필수 자금과 생활비는 천차만별이겠지만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말이다. 우리가 시간의 중요성을 잘 인식한다면 시간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써야 하는지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실행하며 여유있게 살 수 있다. 돈을 벌고 저축하고 소비하는 머니 사이클을 통해 내가 주력해야 할 곳은 어디인지,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 것인지, 직장에서 자기개발을 통해 노력할 것인지를 고민할 수도 있고 투자를 한다면 어디까지 할 것인지 시간을 배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간은 돈과 관련된 위 4가지 요소 중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평생 따라다니며 돌봐줄 수는 없다. 청소년 시절부터 경제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왔다면 당연히 성년이 되었어도 스스로 판단하게 내버려둬야 한다. 부모의 친분이나 지인을 통한 금융상품을 가입하게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특히 보험상품은 오랜 시간 납입하고 유지해야 하기에 부모에 의해 강제로 가입한 보험은 부모에 대한 불신의 사기 될 수 있다. 공부를 잘하는 자녀를 만들기 위해 공부 습관을 교육하는 것처럼 경제 습관도 부모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소득, 생활비, 저축과 관련하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경제 교육을 하면서 놓치게 되는 매우 중요한 관점을 고민해보자.
일반적으로 저축은 소득 범위 내에서 생활하고 남은 금액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모들이 살아오면서 느꼈겠지만 생활비는 계속 소득 모자라기만 하다. 특별히 어떤 달에 이번 달은 상여금이 나오니까 저금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정말 신기하게 자동차 고장이 나고 소파를 교체할 일들이 생긴다. 또한 식비나 의료 등 소비성 지출은 제한을 두지 않으면 더 먹고 싶고 더 사고 싶은 욕망을 조절하기 힘들다. 하지만 신용카드와 더불어 시작된 편리한 소비 환경은 저축을 먼저 하지 않고 소비를 먼저 하게 한 후에 남은 돈으로 저축한다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심어줬다. 이 습관을 일시에 바꾼다는 것은 육식을 즐겨 먹는 사람에게 갑자기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지금까지 강의와 상담을 통해 끊임없이 이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알려왔지만 바로 실천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당신의 자녀들도 잘못된 소비 습관을 반복하게 할 것인가? 저축은 소비하고 남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서 몇 퍼센트를 저축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저축을 미리 하고 그 이후에 남는 금액으로 소비하고 생활하겠다는 원칙이 중요하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 생각해보면 현재 시점에 저축해야 할 일정 금액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필수 지출 금액을 더하면 현재 벌어야 할 소득 수준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현재 나의 소득은 250만 원인데 빚을 갚고 미래 사업자금을 모으기 위해 200만 원은 무조건 저축해야 하고 한 달 생활비로 100만 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월 소득이 300만 원은 되어야 한다. 그러면 현재 소득 250만 원에서 50만 원 더 벌기 위해 다른 일을 하거나 현재 직업에서 효과적으로 수익을 더 내는 방법을 고민하게 될 것이다. 사실은 이 방법이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한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월 급여가 정해져 있고 수입을 늘리기에 한계가 있는데 급여 생활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런 방법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돈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일이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경제 습관을 상속해라 하는데 여러분 상속하셨나요? 저는 전혀 상속을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일반 엄마들처럼 너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공부만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좋은 여자 만나서 이쁘고 훌륭한 이쁘고 귀여운 아기 낳아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잘 살면 된다. 나머지는 엄마 아빠가 다 원 없이 너를 서포트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살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방송도 하고 또 경제 관련 책도 많이 읽고 그 관련 블로그나 뭐 카페 뭐 글 책 이런 걸 많이 보면서 제가 이제 좀 그중에 중요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제가 이제 우리 애한테 이제 톡으로 링크를 걸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도 이제 많이 유튜브도 많이 듣고 좀 많이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이제 국제학부인데 아직 그 과는 안 정했거든요. 과는 안 정했는데 금융계통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그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재무 관련 쪽 있잖아요. 뭐 회계사 공부해서 재무 관련 쪽으로 자산관리사나 뭐 은행 같은데 재무 상담사나 이런 것도 괜찮지 않냐 하면서 이렇게 언뜻 제가 그냥 흘려가면서 한 이야기를 있는데 우리 애가 이제 그걸 이제 관심 있게 들었는가 봐요. 그러면서 톡이 왔어요. 며칠 전에. 뭐라고 하냐면은 엄마 어떤 같은 학교의 친구가 제가 그 어느 나라 친구인지 안 물어봤어요. 다국적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안 물어봤어요. 그래도 물어봐야지 생각하고 잊어버렸는데 걔가 이제 자기 통장을 보여주더래요. 주식을 이제 소액으로 하는데 뭐 하루에 뭐 10,000원, 20,000원씩 이렇게 막 돈이 들어오고 나간 이런 게 막 보여주더래요. 그러면서 엄마 나도 주식을 할까 이러더라고. 내가 야 주식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지 하면서 그 돈 조금 소액을 모아서 하고 싶다면서 그래 해봐라 하면서 뭐든지 젊을 때 부채보는 건 좋은 거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남편하고는 저녁 먹으면서 여보 그래 우리 두꺼비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래 한번 해봐라 했다면서 그러니까 당신 지금 큰일 날 소리 한다면서 저를 막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라서 왜? 이러니까 뭔 소리 하냐면서 주식은 절대 하면 안 된다면서 그건 도박이라면서 내가 왜 도박이야 하면서 주위에 다른 사람 많던데 하면서 그러니까 당신 저번에 얘기한 누구 또 최근에 당신 직장에 뭐 그 뭐야 총각 누구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랬다며 하면서 이랬지 하면서 그 바라면서 딴 사람도 있잖아 하면서 꼭 잃기만 하냐 하면서 내가 그러니까 자기는 금융계통에 있으면서 특히 정권회사 직원들 많이 보는데 그분들 중에 신용 등급이 좋은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왜 하면서 그 사람들은 더 잘 투자하고 더 잘할 것 같은데 하면서 그게 아니라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깜짝 놀랐죠. 사실은 보통 보면은 이제 은행 다니는 사람들은 금융계통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을 철저히 잘 관리할 것 같고 그분들은 또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잘할 것 같은데 남편이 얘기 듣고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하는 말이 주식은 일절 시작을 안 해야 된다면서 주식이나 로또나 똑같다면서 진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난 당신이 금융계통 있으면서 그런 거 안 한다는 건 난 더 이상하다면서 오히려 더 잘해갖고 돈을 수익을 올리면 가게에도 도움되는 거 아니니까 아예 안 해야 된다면서. 그리고 뭐 경매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도 보통 많이 하더라고 주위에 제 아는 분들도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런 것도 할 줄 모르잖아 하면서 이러니까 그게 좋은 거냐 하면서 내가 왜 안 좋은 건데 하면서 그거 다 합법적인 거잖아 하면서 이러면 남편은 그러더라고요. 그 다른 사람의 어떤 그 경매로 이제 집을 내놨을 때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이 피눈물 나는 그 물건인데 그걸 갖고 돈을 버는 거는 자기는 원치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고상한가요? 뭐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자기의 어떤 사람마다 다른 어떤 가치관이겠죠. 저는 여기서 이제 요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와닿는 게 평생 통장. 근데 우리 사실 통장에 돈을 모아도 정말 갑자기 뭐 설리 막 생기잖아요. 뭐 애기 낳고 뭐 또 친정이 필요하다, 뭐 시댁이 필요하다, 뭐 갑자기 뭐 친척이 필요하다. 저도 사실 남편 뭐 알고 있지만 초창기에 500만 원 뭐 보증서 쪽하고 그때가 95년도죠. 아시는 분 보증서 줬는데 그분이 이제 못 갚게 돼갖고 제가 500만 원을 이제 그때 500만 원 컸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고민하고 있어 그 남편이 갚아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외국인 또 교회 전도해갖고 이제 열심히 이제 전도하고 막 이랬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또 급전에 500만 원 사업하는데 필요하다면서 외국인인데 그래갖고 이제 또 이제 빌려줬죠. 근데 그것도 못 받았어요. 그 남편이 뭐 그때도 이제 당신은 참 골골한다면서 그때도 또 갚아줬죠. 하여튼 몇 번 갚아줬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안 하죠. 이제는 남 빌려주고 돈도 없고 사실은 좀 그런 뭐지 통장과 돈에 대한 어떤 개념 이런 게 좀 제가 부족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 주위 아는 친한 언니는 보니까 아가씨 때 제 생각에는 한 5년 정도 됐는 것 같아요. 5년간은 아가씨 동안 진짜 알뜰하게 머리도 생머리 자르지도 않았는 것 같아요. 잘 그냥 어찌다 한번 잘랐는 것 같고 옷도 항상 검은색 티, 검은색 바지. 사실 사실 그랬는 것 같아요. 검은색 신발. 이렇게 이제 전혀 이제 그때 노촌이었는데 꾸미지도 않고 그래갖고 돈을 모으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평생 통장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하면서 그걸 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난 뒤에 이제 깼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깨고 있어요. 안 깨고 계속 이제 그 돈을 쌓이는 거죠. 그래서 돈 관리 자기가 하면서 뭐 이제 맞벌이니까 하면서 남편한테 이제 남편 용돈 쓰고 나머지 주는 건 남편 거는 다 저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알뜰한 거죠. 자기 버는 걸로 생활하고 다 하고 그러니까 남편 거는 이제 남편 쓰는 거 다 빼고 한 달에 뭐 200은 200, 300은 300 그것만 다 달라 해서 그 돈은 그대로 저축하더라고요. 대단하죠. 그리고 자기 이제 통장이 있으면서도 집을 옮기는데도 그 통장에 돈이 갈수 살지 사실은. 근데도 제가 그때 한번 오래됐죠. 그때 벌써 한 5천만 원 넘었거든요. 평생 통장에. 지금은 더 많겠죠. 근데 이제는 이제 막 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니 이제 요즘 왜 이리 잘 써? 하면서 이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참, 그때는 제가 생각했거든, 아가씨 때는, 저렇게 살아서 뭐 하냐 하면서 연애도 한 번도 안 하고, 연애도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저 나이 때는 꽃다운 나이에 연애도 해야 되는데, 연애도 못 하면서 노처는 돼갖고, 옷도 안 사입고, 사치도 안 하고, 멀고 따기 가면서, 사시사철 저렇게 돈을 모으는, 진짜 왕짠순년이죠. 근데 이제는 50대가 넘었어요, 그 언니도. 근데 지금은 정말 활약해 다녀요. 그러니까 처녀 때 못한 걸 지금 다 하는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뭐 옷도 뭐 얼마나 잘하는지 말도 못해요. 근데 저는 의외로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처녀 때는 막 진짜 뭐 카드 빛을 냈으라도 막 쓰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제 결혼하고는 이제 못하는 거죠. 하여튼 평생 통장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애가 참 아까 우리 이제 제가 얘기한 거 우리 애가 이제 주식 뭐 한다는 건 이제 아빠가 이제 전화해갖고 이제 그 보스톡이죠. 카카오 보스톡으로 전화해갖고 하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면서 그거 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만 해라면서 이렇게 말하던데 저는
사실 조금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렇게 저렇게 부딪혀 봐야 되지 않는가. 만약에 지금 우리가 주식 하지 말아 말할 수도 있죠. 사실은 내가 착하니까. 우리 집 큰애는 착하답니다. 부모 말을 너무 잘 듣는 효자랍니다. 착하니까 안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또 사실 자기가 직장 생활하면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0 번 걸 번다. 그럼 그거 갖고 또 친구들 동료들하고 사실 투자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아빠를 닮았으면 좀 안전하게 살 것이고 엄마의 모험 기질을 닮았으면 투자를 감행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애는 보면은 좀 돈을 아끼는 스타일은 방송 들을 건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뭐 하여튼 뭐 영화가 나오면은 최신형 하나 다 보더라고요. 그것도 혼자 갔어. 저는 처음엔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혼자 가서 영화 본다는 건 사실 저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그 혼자 가서 혼밥, 혼술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영화 보는 거. 그래도 저도 사실 혼자 하는 걸 정말 싫어해갖고 화장실을 가도 여자들은 그렇거든요. 같이 누구 데리고 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혼자의 시간이 편해요. 저도 이제 혼자서 노는 방법을 깨쳤죠. 혼자서 유튜브 방송을 하고 혼자서 책을 읽고 사실 저 명절 때 책 7권 읽었다 했잖아요. 그거 다 갖다 주고 다시 또 8권 빌려왔거든요. 요즘 책 읽는 재미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책을 많이 읽어주고 드리고 싶은데 사실 요즘 제가 방송이 뜸했잖아요. 책 읽는다고. 책 읽는 게 재미가 너무 좋아요. 다시금 문학소녀의 길로 들어선 것 같은 그런 느낌? 우리가 그러잖아요. 책 속에 길이 있다. 근데 우리 애도 책을 정말 많이 읽거든요. 오늘 또 안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제가 일본에 보내줘야 될 책이 이제 4권 도착했어요. 거기 보니까 영어 원서 책도 있고 하여튼 뭐 다양한 책을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 피아노를 잘 치면서 영어 회화를 능수능란하게 구성하면서 키가 크고 마음이 따뜻하고 책을 많이 읽고 우리 큰아들은 저희의 연인 같은 아들입니다. 음. 오늘 너무 길었죠. 오늘 정말 길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저녁 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파이팅!